네, 요즘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얼마부터 나오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 금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통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뭐냐면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한의 상속 공제 금액이 10억인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만 있고 자녀들은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상속 공제는 7억.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안 계시고 자녀만 있다. 그럼 최소한의 상속 공제 금액이 5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금액인 거예요. 공제 한도가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과세할까요? 그분이 상속세 신고 기간일까요? 아니에요. 상속이 발생한 그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짜거든요. 그 날짜에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는 거죠. 어떤 게 가산될까요? 만약에 2018년 8월 달에 돌아가셨다면 이분의 상속 재산, 돌아가신 그 날짜의 상속 재산하고 그 날짜부터 과거 10년 동안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그 재산도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또 뭘 포함하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래요. 내 상속인들이 아닌 다른 자한테 증여한 재산. 예를 들면은 가계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첫째, 둘째 있고 둘째의 배우자가 있는 거죠.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상속인이 될 거고 상속인이 아닌 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한테 7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이란 기간이 왜 중요할까요? 이 10년이란 기간이 다른 세법보다 확실하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상속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법인세 납부하고 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결정 주체가 달라요. 법인세랑 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하면서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세액이. 근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속세를 신고 납부는 하지만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을 10년 내에 건 합산하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세무서에 있는 신고서만 이렇게 찾아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가액인가요? 아니에요. 증여한 재산가액이에요. 증여를 해놓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여기에 포함돼야 될까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그 10년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이 거래 내역.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 그때로부터 10년 동안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상속인의 금융거래까지 확인해요. 국세청에서는. 왜냐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속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10년 전에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국세청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다른 세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 달에 신고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된다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만약에 8월 1일이면 8월 말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뒤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이게 그냥 법에 있는 문구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래요. 네. 그 법정 결정 기한이 언제죠? 9개월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요것도 늘렸죠. 사실 이게 원래는 6개월이었거든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에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너무 상속세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이 기간을 늘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지금 이런 사례예요. 2008년도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2013년도 8월 달에 장남한테 4억을 증여한 거예요. 사실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4억 안 걸렸을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이거 충분히 자금 출처 대상으로 안 걸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이때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이 금액을 국세청에 발각됐다. 그럼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요? 4억을 줬잖아요. 5년 전에. 그러면 증여세 지금 기본 공제되는 5천만 원을 제외한 후에 증여세로 과세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안 했다면 1200만 원. 이때도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부정한 의도로 신고를 안 했다면 40%예요. 어쨌든 20%만 일단 적용할게요. 그리고 납부를 안 했잖아요. 원래 신고 납부했어야 돼요, 이때. 납부 기간이 또 5년이 지났죠.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3천만 원 해서 이 4억 증여한 것 때문에 1억 가까이 내야 돼요. 1억이 넘겠죠. 그렇죠? 1억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할 때. 이분 지금 상속세가 있을까요?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게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없겠죠. 근데 증여세 과세 안 될까요? 이게 만약에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면 이거는 반드시 과세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과세되겠죠.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방금 사례가 이거예요. 상속 당시로 봤을 때는 재산이 6억밖에 안 됐는데 합산하니까 이걸 합산해서 해야 되겠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이거가 나중에 발각된다면 이자는 더 늘겠죠. 그때 시점까지 이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합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사례를 보면요. 지금 신고를 안 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둘 다 신고를 안 했다고 보잖아요. 그럼 요 똑같이 4억을 줬는데 상속 당시에는 10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합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속 당시 재산으로 보자면은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사실 무관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각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때 께 증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증여세, 가산세까지 같이 내야 되겠죠. 가산세 내고 또 어떻게 되죠? 이때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상속세도 신고한 다음에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납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지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사전에 10년간 거래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나는 기준금액 이하라서 괜찮대요. 내가 물론 계좌이체는 내역이 있지만 난 기준금액 이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산이 어떤 게 포함될까요? 예금 재산도 포함되거든요. 예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 추정을 배제해주는 그런 금액인 거지 계좌 이체 내역으로 명백하게 확인돼요. 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1억이 출금됐어요. 세대주고 30세 이상일 때 1억이 출금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1억이 입금된 거예요. 그럼 과세 대상이 될까요? 이건 무조건 증여죠. 1억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정말 아무것도 완전 무결한 현금. 그냥 현금 따박을 마늘밭에서 캤을 때 아무도 어디서 출금 내역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 계좌에 딱 들어갔으면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고 그 돈으로 마늘밭에서 나온 돈으로 내가 30세 이상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1억 5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증여 추정한다는 그런 규정인 거거든요. 계좌 이체로 확인되는 거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통 장남한테 이렇게 사전적으로 증여가 조금 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첫째 둘째 있죠.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 당시에는 딱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재산은 10억인 거죠.
상속세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상속 재산을 그 상속인들끼리 안분해서 가졌겠죠. 근데 어떤 분쟁 요인이 생길 수 있냐면 이게 상속세가 나중에 조사가 돼서 이 4억이 밝혀지잖아요. 장남한테 미리 준 사전 증여한 재산인 4억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정 상속분대로 아버지한테 만약에 법정 상속분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고 보면은 어머니한테 1.5, 첫째 1, 둘째 1 이런 비율로 상속재산을 안분하거든요. 법정 비율로 안분할 때. 그러면 상속재산이 지금 1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억이 아니었죠? 기존에 증여한 재산 4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4억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거고 내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만 상속받는다면 어머니는 6억, 첫째는 4억, 둘째는 4억이에요. 합쳐서 14억이죠. 근데 첫째는 미리 4억을 받았잖아요. 그쵸?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 내용은 결국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하기 앞서서. 그리고 이게 사후에 이 이체 내역 있잖아요. 우리가 증여 자금 출처 조사 대비하듯이 이 사후에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이 이체 내역들은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이 부분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가능성이 높은 건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잖아요. 부가 제척하는 기간,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다면 15년 전에 증여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10년간 거래 내역을 통해서 파악된 중요한 거래 내역들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체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